흙바람이 끝없이 부는 흰모래 땅을 몇 날 며칠이고 가로질러 북쪽 언덕을 넘어가자 마침내 별충당이라는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고요한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자는 언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한 도령이 조용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먼지바람에 뒤덮인 치마를 털어내며 정자 문 앞에 고요히 서서 기다렸지만 도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쉼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고 오늘이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 없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시간은 바람처럼 살갗을 스치며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산에 닿은 태양이 은은한 노을빛을 뿜어내며 하늘을 불그스름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루의 마지막 숨결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더니 이윽고 어둠을 이끌고 와 천천히 언덕의 능선을 감싸 안으며 세상을 고요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오늘이는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정자 안으로 발을 들이며 공손한 자세로 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지나가는 길손이 도련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령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오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 합니다.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몰라 도련님께 길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그제야 도령은 천천히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오늘이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정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떡과 따뜻한 물을 정갈하게 준비해 건네주었고 다시 자리에 앉아 말없이 오늘이를 바라보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장상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말씀으로 이곳에 내려와 이 정자에서 10년째 글을 읽고 있지요. 그런데 아기 씨는 어째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원천강을 찾으시려는 겁니까? 오늘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장상은 오늘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듯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이는 고개를 들어 장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원천강에 계신 신선들에게 여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상의 말에는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느낀 외로움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천강에 도착하면 꼭 알아보겠습니다. 그제야 장상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황모래 땅 동쪽 언덕 너머에는 연화못이라 불리는 거대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 위에는 사람 키보다 큰 커다란 연꽃이 떠 있으니 그 연꽃에게 길을 물으시면 원천강으로 가는 다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이는 장상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공손히 인사를 했고 다음 날 동이 트기 전부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숲길은 고요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고 풀잎 위에 내려앉아 있던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며 맑고 밝은 하늘이 조용히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황모래 땅을 며칠이고 걸어 동쪽 끝 언덕에 이르자 오늘이는 마침내 거대한 연화못을 발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물 위에는 은빛 햇살이 잔잔히 부서지며 바람에 맞춰 춤을 추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에 떠있는 커다란 연꽃은 마치 물 위에 핀 신비로운 궁전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이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꽃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거대한 연꽃이 살랑이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맑고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며 원천강에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오늘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원천강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그리움이 담긴 오늘이의 말을 들은 연꽃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조용히 오늘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움으로 먼 길을 떠나는 용기 있는 발걸음에 작은 부탁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이는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제게 부탁하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연꽃은 살랑이는 물결에 다시 한번 몸을 흔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울이 끝나는 동지섣달이 되면 뿌리에 싹이 트고 정월이 되면 그 싹이 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잎이 나고 3월에는 꽃이 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꽃은 항상 가운데 줄기에만 피고 양옆의 줄기들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아요. 왜 그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늘 마음이 답답하답니다. 원천강에 가시게 되면 제발 그 이유를 꼭 물어봐 주세요. 오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여쭙고 오겠습니다. 연꽃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오늘이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쪽으로 가세요. 검은 모래 땅을 지나면 청수라는 넓은 바다가 나올 것입니다. 그 바닷가 모래밭에는 거대한 이무기가 뒹굴고 있을 겁니다. 그 이무기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세요. 오늘이는 연꽃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연화못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검은 모래 땅에 들어서자 발밑의 모래는 보이지 않는 늪처럼 오늘이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꾸만 무거워지는 발걸음에 오늘이는 작은 걸음 하나조차 온 힘을 다해 내딛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서쪽 끝자락에 도착하자 오늘이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인 청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밭 위에는 연꽃이 말해주었던 대로 거대한 이무기가 괴로운 듯 뒹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조심스럽게 모래에 발자국을 새기며 이무기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정중히 물었습니다. 이무기님, 어찌하면 원천강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낯선 목소리에 놀란 이무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깊은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3000년을 살면서 원천강으로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오? 한 번도 뵌 적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흰모래 땅과 황모래 땅, 그리고 검은 모래 땅을 지나 이 머나먼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무기는 금빛 눈동자를 반짝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대에게 부탁을 하나 하리다.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었거늘 나는 3개나 가지고도 3000년이 지나도록 용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소. 그 까닭을 원천강에 가서 알아봐 줄 수 있겠소? 오늘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반드시 이무기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무기는 만족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길게 느리며 물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시오. 내가 청수바다를 건너 원천강으로 가는 길까지 데려다 주겠소. 오늘이가 조심스럽게 이무기의 등에 올라타자 이무기는 힘차게 꼬리를 휘둘러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사방에서 넘실거렸고 물고기들이 이무기의 그림자를 따라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이무기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 부드럽고 빠르게 바닷속을 가로지르며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헤엄쳐 가더니 마침내 바다 건너편의 모래밭에 오늘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무기는 고개를 들어 오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길에서 만나게 될 흰모래 땅의 북쪽 언덕엔 별충당과 똑같이 생긴 정자가 있을 것이오. 그곳엔
내일이라는 낭자가 글을 읽고 있을 터이니 그녀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시오. 나는 여기서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소. 오늘이는 이무기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길을 나섰습니다.